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네, 개그맨 이정수 씨와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의 대중문화 읽기.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네. 나 이런 일상적인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잘 지냈어요.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송 시작할 때 이렇게 일상적인 질문을 시작해야 참 좋죠. 네. 저도 지난주까지 계속 일하면서 네. 열심히 취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밥도 많이 먹었고요. 네. 술도 많이 먹고. 배가 아프네요 지금. 네. 그렇게 바쁘고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는데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좀 수명이 짧대요 기자가 원래서. 그러게 기자가 참 힘든 직종이라서 그런데 오늘 원래 장윤선 기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좀 앉아 있어요. 네. 놀라셨죠? 네, 좀 놀랐고요. 네. 나쁘진 않네요.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장윤선 기자도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못 나와서 쉬고 있는데 정말 이 건강 관리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씨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정말 미남 개그맨이라는 수식어만 보고 정말 미남일까 라는 생각했었는데 정말 미남이시네요. 아무래도 개코에서 얼굴에 CG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당시에 제가 TV에서 보던 그 얼굴보다 더 작은 얼굴이 이 자리에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엔 좀 얼굴 사이즈 좀 줄이고 있어요. 네. 제 칭찬도 좀. 네. 네. 딱히 없어서. 네, 주고받기가 안 되는군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가장 그나마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영화 쪽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영화. 예.
영화 이야기. 저도 영화 자주 보고 있는데 네네. 저는 항상 와이프랑 아, 제 부인이랑 가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따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저기 일산에서 보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닙니다. 보시고요. 네. 이상하게 결혼하면은 네. 혼자 가서 뭔가 영화 같은 네. 걸 보고 나면 배신자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죠. 절대 못 봐요. 왜 이럴까요? 어쩔 수 없죠. 뭐 그 결혼하면서 네. 그 평생 같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자기의 권리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음. 포기하는 거니까. 포기.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께서 동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총각이라서. 네, 부럽습니다. 막 살고 계세요? 예, 어쨌든 오늘 가져온 영화는요. 그 현재 상영 중인 그 영화죠. 버드맨과 위플래시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 다 이제 그 최근에 미국 아카데미 주요 부문에서 수상을 했죠. 그래서 버드맨이 일단 그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또 각본상으로 최다 수상을 했고, 많이 봤어요. 예, 위플래시가 또 나무조연상, 그 플래처 교수 역을 맡은 J.K. 시몬스가 받았죠. 그다음에 편집상, 음향상으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그 이번 아카데미상은 이 두 영화가 다 휩쓴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영화를 근데 아직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봤는데 상영관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죠, 네.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대략적으로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요. 네. 그 버드맨은 이제 한 태물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버드맨이라는 그 영웅물, 액션 히어로물에서 그 버드맨 역할로 이제 스타덤에 오른 네. 한 배우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신은 브로드웨이 연극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렸죠. 버드맨이란 게 그 실제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 영화상을 매일 만들어진 이제 가공의 만들어진.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로 치면 슈퍼맨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뭐 배트맨, 슈퍼맨. 네. 제가 그 버드맨의 기능들을 봤더니 눈에서 레이저 정도 나가고 하늘을 나는 기능 좀 있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이 정도면은 슈퍼맨과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래서 네. 캐릭터가 겹쳐서 아마 쉽지 않나. 버드맨이란 캐릭터를 영화에서 만든 거고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가 네. 태물 배우가 된 그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배우가 이제 나이 들어서 네.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기는 이제 작품성을 추구하겠다면서 이제 연극판에 뛰어든 이야기고. 네네. 다음 영화는 어떤 거죠? 위플래시가 또 있습니다. 위플래시는 굉장히 또 리드미컬한 드러머 얘기예요. 천재 드러머. 네. 그러니까 천재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최고 음악 학교에 입학한 한 19살 청년이 혹독한 스승을 만나면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출연한 배우가 이제 마일즈 텔러라고 해서 이 배우가 이제 새내기인 앤드류를 맡았고 네. 또 J.K. 시몬스라는 배우가 그 아주 강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플래처 교수 역을 맡아서 열연했습니다. 네. 진짜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혹독하게 진짜 독설도 독설이 아니고 네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사람이 미쳐나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보셨어요? 영화 봤죠. 제가 네. 혼자 보셨어요? 두 분이서 보셨어요? 저 혼자 봤습니다. 네. 배신자.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저 아내한테 이제 1위라고 얘기하고 네. 이선필 기자가 이래였어. 위플래시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볼 권리도 네. 있고 그런데 자기가 보고 오래 얘기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위플래시는 보고 왔습니다. 네. 제가 좀 급하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혼자 영화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네요. 그렇습니다만은 그 9,000원 좀 지원해 주나요? 제가 영화를 티켓 값을 여기서. 제가 나중에 따로 그래요? 9,000원어치. 네, 이선필 기자가 따로 좀 처리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영화를 오늘 네. 준비를 했는데 아마 장윤선 기자는 이 영화를 봤을 텐데 예. 저는 오늘 갑자기 투입이 되느라고 이 두 영화를 잘 못 봤습니다. 아마 그분도 안 보셔서 안 나오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봐서 그냥 오늘 아프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안 봐서. 네,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중문화 읽기에서 이제 이정수 씨가 합류한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이게 한가하게 영화나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이런 또 댓글들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장윤선 팟짱 청취자분들은 정말 나라를 많이 걱정하시고 이런 말씀 나누신 걸 좋아하시는데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영화야? 이런 얘기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선필 기자 왜 영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적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두 영화를 갖고 비교할 지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배우와
또 드러머를 또 다뤘다는 점에서 네네. 이 예술을 포함시킨다면은 그러니까 넓은 범주에서 이제 배우가 재즈 드러머를 예술 포함시킬까라는 논란에서 이들은 이제 예술을 포함시킨다면은 이 한 예술가의 삶을 다뤘다는 네. 점에서 아주 시사적인 그렇죠. 면이 있다. 예,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잠깐 서야 되잖아요. 잠깐 네네. 쉬었다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닌가. 우리가 또 너무 치고받고 막 핏대 올리다가도 네네. 잠깐 컴다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중문화 읽기 버드맨과 위플래시 영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먼저 버드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네네. 일단 두 영화 모두 그 풍자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버드맨을 먼저 보면은 일단 주인공이 마이클 키트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실제로 배트맨에 출연했던 네네네. 예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배트맨 초창기 예, 맞습니다. 그때죠. 네네. 네. 감정이입이 잘 됐을 것 같아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제 네. 배트맨 했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 가면도 비슷해요. 배트맨. 네, 배트맨이랑 좀 비슷해요. 이게 재밌네요. 예. 배트맨 하셨던 분이 버드맨.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스타성이 올랐던 분들이 이제 이 네. 버드맨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또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사랑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스타가 네.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작품 몰라준다면서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네. 영화인지 실제인지 뭐 마이클 키튼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래서 좀 몰입하기 쉬운 영화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의 연예인들 또 한국의 스타들한테도 여러 가지 풍자할 게 많다고 생각했고요. 네. 또 이제 마이클 키튼도 실제로 지금 또 거의 잊힌 배우처럼 돼서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러게요. 씁쓸한 면도 많이 이제 보이는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대요? 이 배우는? 뭐 그동안도 작품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했는데 뭐 그동안 못 떴다. 노출이 안 된 거죠.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감정이입이 돼서 버드맨이 꼭 저 같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아까 그러세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이클 키튼 그동안 뭐 하셨대요? 뭐 네, 이런 네. 얘기 하셨잖아요. 분명히 어디선간 돈 벌어올고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이거 뭐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 예, 연예인들 다 비슷해요. 일단 이름이 한번 알려졌던 사람은 어디선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런 경우라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이름이 먼저 알려진 경우라면은 어떻게든 뭘 하고 있었다. 네, 어떻게든 뭘 하고 있었죠. 네. 저도 이승수 씨 뭐 하고 계셨습니까? 요즘에 제가 콘서트도 제작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의 인기에 비해 뭔가 그립다, 뭐 아니면은 뭔가 예전보다 좀 덜 바쁘다. 네.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주마다 TV에서 보던 이정수 씨가 갑자기 안 나오니까 네. 저 팬 입장에서는 라이벌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미남 라이벌 입장에서는 미남 라이브. 이게 보이는 캐스트가 아니라서 야 다행이네요. 저도 끼겠습니다. 미남. 미남 네. 삼총사. 그냥 막 합시다. 키가 지금 한 19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도 기본이죠. 정말 백옥 같은 피부에 남자 이렇게 흰 피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혹시 제 사진 찾아서 팟빵 댓글에 네. 올리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정수 씨도 네.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네. 정말 이 버드맨 보시면서 특히 연예인 분들은 네. 이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사실 또 대사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마이클 키튼이 네. 한 바에서 이제 저명한 타임지 평론가를 만납니다. 음. 거기서 던진 대사가 있어요. 술 먹으면서 취해가지고 당신은 예술가가 되지 못해서 평론가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잡음을 지식이라고 포장하고 그냥 마음대로 짓거리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낙인을 찍고 있다. 네. 그래서 왜 난도질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되게 뭐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 낙인을 위해서 모든 걸 건다라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던져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런 대사는 또 평론가나 네. 기자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찔리는 게 아닌가. 저도 굉장히 마음대로 찔렸죠. 이성필 기자. 리뷰를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또 한번 반성 많이 하세요. 반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거. 저는 입장에서 쟤는 이제 평론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주로 네. 저는. 평가를 받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불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평론가라고 이제 명함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화면 같은 데 나오면 저분 뭐 하시는 분인데 평론을 하는 거지? 누구시지? 네. 어떤 길을 걸어야 평론가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입장에서. 그렇죠.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의문도 들 때가 있고.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배우나 뭐 연예인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기사 한 줄, 한 단어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씻을 수 없는 어떤 낙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 같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배우 입장에서는 그 기사들이 또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게 안 나오면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럼요. 모르니까.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배우 입장에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 버드맨의 이 장면 보시면서 이정수 씨는 또 같은 뭐 연예인 입장이시니까 속 시원한 그런 것도 있었겠어요. 아 약간 속 시원한 것도 있었고요. 네. 아 정말 버드맨은 정말 감정이입이 잘 됐습니다. 네. 마이클 키튼의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마이클 키튼 씨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한국에 좀 오시면 전화 좀 주세요. 네. 아 오늘 기사 제목 나왔네요. 이정수 마이클 키튼에게 공식 만남 제안. 예. 만납시다 진짜. 헐리우드로 한번 저희가 기사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플래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제 위플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사실 이제 노래 제목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한 위플래시. 예, 재즈 연주 곡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1936년에 그 색소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행클 레비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원뜻은 이제 채찍질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채찍질. 예. 아, 그래서 매우 혹독하게 학생을 교육하는 이제 그런 선생의 교육을 뜻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네. 시대적인 역사가 언젠가요? 연도가 뭐 지금 현재인가요? 아니면은 연도는 현재고요. 아, 예, 이 그래요? 노래들은 이제 옛날 이제 재즈 넘버기 때문에 음. 과거의 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되게 요즘 교육 방식 같진 않아요. 그 거기 네. 플래처인가요? 교수님 플래처 이름이? 교수, 네. 플래처 교수님이 그 혹독하게 가르치시는데 그 방식이 뭐 뺨도 때리기도 하고요. 네. 진짜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도 주고요. 뭐 오. 이렇게 하는데 우와. 아니 이게 요즘 방식인가? 요즘에는 이런 게 없지 않나요? 지금 교육 현장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아마 없을 것 같고 왜냐면 학생들이 다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데 이게 미국 상황이다?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술가적인 이제 범주로 봤을 때 이렇게 네네. 예술가들을 위대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스파르타 교육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오도의 여지가 많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이 지금 이제 구축 플래처 교수를 보시면서 네. 이제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을 옹호하거나 아, 뭐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미국인데 막 뺨도 때려요 교수가. 그 학생이 뺨을 때리면서 박자 네. 맞춰봐라. 또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그 교수는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과거에 전설의 드러머가 있는데 조존스라고 네, 이 드러머가 있는데 그 찰리 파커라는 재즈 색소포니스트한테 심벌 던져가지고 그 찰리 파커가 위대하게 됐다라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게 싸우고 뭐 갈등을 했기 때문에 찰리 파커가 커진 거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그 굿잡 그러니까 뜻을 해석하면 잘했어 그냥 괜찮아 요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럭저럭 괜찮아 적당한 수준의 그 정도면 칭찬이 좀 잘했어. 그 정도 네. 잘했어. 요게 학생들을 망친다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을 강한 이제 푸시를 그러니까 이게 뭐 과정은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과정에서는 뭐 폭력을 쓰든 뭘 하든 이게 결과만 이뤄지면 된다. 근데 약간 그런 관점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내가 널 잘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야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이 때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아붙이는 게 네.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 그 도구로 이제 폭력도 이용되기도 했던 거고 네. 뭐 그랬던 건데 이 사람은 또 폭력을 쓰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자기가 흥분해갖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한 건데 거의 광기가 있는 거네요. 에이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광기가 있죠. 예, 영화를 보면 그래요? 이 사람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 저희는 뭐 기자니까 기사 쓸 땐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정수 씨도 네. 공연 준비나 네. 아니면 어떤 방송 프로그램 준비할 때는 같이 팀을 이뤄서 짜잖아요. 뭐 그렇죠. 프로그램을 짜든 예. 뭐라든 할 때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할 때 막 몰아붙이고 뭔가 이런 정신적으로 막 닥달하고 이런 게 있나요? 군대에서 보면 네. 저는 군대 있을 시절에 막 맞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전 찬성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진짜 쪼그리 앉아가 안 됐는데 네. 막 때렸더니 쪼그리 앉아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공포에 몰아넣어서 공포 네. 정치라고 하잖아요. 네. 인간을 공포에 밀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계 극복하게 하는. 근데 대신 이게 네. 후유증이 커요. 그렇죠. 후유증이 커서 이제 뭐 사라져가는 추세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그 어떤 공포로서 밀어붙여서 인간의 한계를 억지로 뛰어넘게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장윤선의 팟짱. 플래처 교수도 나름의 그 자기 논리가 있고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이제 영화 후반부에서 한 바에서 이제 주인공한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했던 것은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네. 자신들의 한계를 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해요. 네. 사실 또 이거를 이 말만 듣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네 이러면서 옹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근데 영화에서 또 가장 긴장감을 주는 부분이 또 바로 플래처의 이런 행동. 기이한 행동과 네. 또 거기에 또 대립하는 그 학생 앤드류의 모습인데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대립을 하나요? 반항을 막 하나요, 앤드루 주인공이? 오히려 주인공은 플래처 교수가 시킨 걸 다 해요. 그래요? 예, 연습해라 그러면 손에 막 피가 맺힐 때까지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해라고 하면 더 오버라면 오버로 해서 더 그러니까 1시간 하라고 하면 10시간 연습하고 또 네.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보이고 싶어하는 나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말 광기 어린 연습의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네. 좀 저희가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뭐 과거에 과거에 뭐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우린 다니던 그 시절을 시절. 지내면서 배워왔잖아요. 네, 그 시절이 있었죠. 네. 네. 정말 하키 빠따로 엄청 맞았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저희도 많이 때렸는데 네. 주로 뭐가 제일 아프셨습니까? 저는 뭐 선생님한테 맞는 것보다 음. 네. 그 선배들이 많이 때렸어요. 제 고등학교 방송반이어서 방송반. 저희는 전통이 있었어요. 방송반 그렇게 때려요.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잘하라고 때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 나무 뭐 막대기 네. 이런 걸 때리지 않고 쇠파이프 이런 걸 때렸어요. 저희는 다른 데는 막대기지만 우리는 쇠파이프. 우리는 하지 않아. 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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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방송반이야. 방송해야 돼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또 이렇게 뭐 때리고 막 이러면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정신 차려 하게 되는데 그게 싫어. 그게 그게 싫어. 싫죠. 그게 되게 나중에 싫어. 돌이켜 보면 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왜 뭐 뛰어나가지 못했을까? 왜 거기서 고분고분 맞고 있었을까? 그런 또 자괴감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목적을 향한 수단의 합리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이런 플래처 교수의 행동들이 네. 사실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독재 시대가 있었잖아요. 박정희 그 정권 때. 그래서 지금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뭐 네. 이런 걸 또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플래처 교수가 이제 굳이 말하자면 폭군이죠, 폭군. 네. 하나의 그 재즈학교에서의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의 교육 방침 때문에 한 명의 학생이 자살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플래처 교수는 또 거짓말한다 학생 앞에서 이 유명한 학생이 네.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 애돌로 합시다. 거짓말을 해요? 예, 애돌로 합시다. 눈물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요. 그래서 네. 이게 상당히 교육자로서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네.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낙천적인 사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광기의 대립으로 읽거나 굉장히 이렇게 많을 텐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권력을 쥔 독재자와 거기에 온몸으로 대항하는 한 혁명적인 학생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학생이요. 맨 처음에는 친구들도 없고 친구들이 뒤에서 자기 뒷담화를 해도 그냥 난 쟤도 신경 안 써. 뭐 네. 이렇게 약간 어떤 약자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플래처 교수를 만나서 이제 혹독한 상황에 놓여지고 연습을 많이 하면서 점점 생각지도 못하게 자존감을 찾아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왜 몰라줘? 예전에는 그 사람은 플래처 교수라는 사람은 음악적인 절대 권력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율한 팀은 우승하는 뭐 그런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떤 교수가 자기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말없이 그 강의 현장으로 툭 들어와가지고 네. 이 사람을 정지시키고 야 너 노래해봐 이렇게 해도 이 교수가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 파워가 있는 절대 사람이에요. 권력자네요. 절대 권력자죠. 절대 권력자인데 그 학생이 그 드러머가 점점 후반부에 가면 대항합니다. 너 하지 마 나가 그러면 내가 왜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멱살잡이하고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교수가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의 아니게 자존감도 같이 성장했던 내가 나는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너 네가 내 걸 들어. 너 가만히 있어. 내 거 들어. 이런 식으로 네. 나중에는 약간 역전이 되는 아,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영화를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저는 이 뭐 내용을 보면서 그 파파로티인가요? 파파로티. 뭐 그런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화는 이제 건달이었던 학생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성악가로 거듭나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근데 여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이네요. 예,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세대 간의 갈등이나 남남 갈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경제 성과를 드러내서 거기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이 핍박받았던 우리나라의 인권, 뭐그 민주주의 운동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냐, 독재에 맞춰야 될 거냐, 이런 거의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공과 관은 같이 봐야겠지만은 지금 이 영화를 놓고 볼 때는 그 당시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그런 독재 시절의 그 암울한 그런 느낌, 권력으로 힘으로 국민들을 밀어 누르던 그런 그 잘못된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다시 시사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시사 프로그램이었네요. 그렇죠. 야, 이 부메랑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 네. 네, 영화를 시사로 묶어서 기승전 시사. 기승전 정치. 네, 다시 이게 돌아갔다가 다시 영화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한번 보죠. 두 영화가 아카데미 수상작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지금 흥행 중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얽힌 뒷이야기 이런 것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또 알고 보면 더 네,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일단 아카데미 수상작이라고 해서 국내에 개봉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러한 이제 아카데미 특수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3, 4년 전 이전에 네. 이제 많이 상을 받으면 국내에서 흥행도 하고 이런 네.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 좀 사라진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 배급사가 이제 극장까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화를 개봉하면 이제 잘 안 틀어줘요. 이런 영화들을 또 영화들을.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이런 수상작들이 상영 기회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 영화를 버드맨은 누가 그렇죠. 추천해줘서 보려고 했는데 예. 극장이 없어요. 지금 극장이 거의 이제 없어서 그렇죠. 예.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5일 개봉한 다음에 버드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영관이 많이 줄었던 경우입니다. 네. 지금 한 130개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영화가 뭐 개봉관을 뭐 4-5개씩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요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영관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작았던 상영관이 뭐 야 이거 재밌잖아 입소문 타고 그런 경우.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멀티플렉스라는 게 네. 배급사, 극장 이게 다 한 곳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현상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아까 이정수 씨가 지적했듯이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많은 자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이런 멀티플렉스의 독과점 형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상업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뭐 5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까지 상영관을 얻습니다. 근데 버드맨이 개봉 당시에 얻는 상영관 수가 354개였고 네. 위플래시도 비슷한 300여 개의 상영을 갖고 있다가 입소문을 타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425개로 늘었던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네, 방직수 역시 지금 현재까지 어제부로 화요일부로 36만 명이 볼 정도로 조짐이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참고로 지난해 작품상을 받았던 아카데미 상관왕을 이제 차지했던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이 영화도 이제 304개의 스크린수로 시작해서 총 49만 8천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흥행한 거죠. 근데 물론 같은 해에 또 아카데미 7관왕을 차지한 그래비티라는 영화는 크게 아주 흥행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대형 배급사 워너브라더스가 직접 배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네. 크게 상영관을 얻은 거고요. 근데 또 막상 또 현장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네. 이 아카데미 특수라고 하기보다는 영화에 따라 그냥 다르다. 흥행 이거는 뭐 아카데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화에 따라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아카데미상을 받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뭔가 무거운 영화가 아닐까. 재미보다 의미가 강조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전 배제하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면에서? 네.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카데미상 같은 걸 받으면 네. 꼭 아내나 이제 지금 애인이나 그러니까 그
극장에 가서 네.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딱 가서 야 이게 아카데미 상 받았잖아 이거 봐야 돼. 뭐 이러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던 거야. 허세 부리던 허세로 아카데미상을 이용했군요. 아 그렇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아카데미에서 날 부를 것도 아닌데 아카데미. 제가 진출하게 되시면 아카데미 진출하게 되시면 그때 또 바꾸죠. 되시면- 입장을 또 바꾸죠. 아, 네. 입장 바꾸는 건 뭐.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기사 써야겠네요. 써야 되겠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숫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혹시 뭐 두 영화를 보면서 나름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혹시 두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뭐 선배는 안 보셨다고 하지만 네. 이정수 씨는 혹시 보시면서 되게 흥미롭거나 궁금했던 점 없었는지.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역시 작품상 받은 영화는 크게 재밌진 않구나. 맞죠? 빅재미는 없는 것 같다. 재미예요. 네 그런 생각을 재미 분명히 이 만의 영화만의 재미는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영화 극장관을 찾는 이유가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영화관을 찾는 이유가 그 시간을 좀 즐겁고 스트레스 받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갔다 왔는데 되게 한동안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 있고 막 이러면 아파요 몸이. 이 두 영화 그랬나요? 네. 아니 얘기했잖아. 감정이입이 너무 이상필 기자 잘못했네요. 네. 왜 그걸 또 위플래시를 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보라 그래갖고 그리고 막 버드맨 막 이거 봤더니 막 네. 맞아 또 뭐 예술 영화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네. 그래도 그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요번에 쉽지 이성필 않았네요. 기자 덕분에 네. 인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더 얼굴이 제가 작아졌다 그랬는데.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개콘 때보다 좀 이게 작아지시면서 아, 이게- 성숙하는. 이게 바로 위플래시 효과입니다. 질리신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하얗게 질리신 것 같은데. 위플래시 효과. 위플래시를 네, 보시면 네, 저희가- 얼굴이 하얘지고 작아집니다. 네, 이정수 씨가 저작권 갖고 있습니다. 위플래시 효과. 네, 좋고요. 네. 그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예. 버드맨 같은 경우는 특이한 촬영 기법이 도용됐다고요? 예. 그 롱테이크라는 그런 기법이 쭉 롱하게 나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안 봤다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롱테이크가 너무 새로운 표현이 롱하게 예, 갔다라고. 롱하게 와. 갔는데 롱테이크 그 저기에서 썼던 거 아니에요? 올드보이에서도 맞습니다. 그죠? 네. 아. 장도리 액션 칠 때. 영화 잘 아시네요. 배우잖아요 또. 아니 제가 또 영화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요. 제가 모르는 영화를 그럼요. 여러 번 제- 나왔습니다. 제 첫 번째 영화가 갈갈이 패밀리와 드라큘라. 주연이었어요. 네. 주연도 보니까. 심지어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이었는데 네.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역할이었냐면 네. 까마귀 역할이었어요. 그게 까마귀가 왜 주인공이에요? 아니 평상 마치 닌자처럼 평상시엔 평상시엔 까마귀였는데 까마귀라다.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 변신하는. 버드맨이. 그래서 버드맨이 버드맨이네. 버드맨 야, 이 버드맨 이게 우리나라에 시작된대요. 이 그렇죠. 원조가 있었네요. 버드맨은 원조. 사실 갈갈이 패밀리와 드라큘라의 표절이다. 야, 기사- 오늘 저희 하나 특종했습니다 오늘. 네. 새로운 제가 기사가 이런 찌라시 엄청 생산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이 롱테이크 정말 예. 있었나요? 이 롱테이크가 사실 이제 촬영 끊지 않고 쭉 네. 찍는 방법인데요.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촬영 감독인 엠마누엘 루베스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루베스키가 네. 아주 큰 공을 이분들은 왜 이름이 왜 이런 거야? 예, 엠마누엘 루베스키 이분이 네. 이제 큰 공신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전에 바로 이제 지난해 상을 받았던 그래비티도 촬영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버드맨이 끝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촬영한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정신 차리고 보면은 중간에 한번 크게 끊기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세보기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세보니까 한 1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끊긴 부분이. 아, 그래요? 예. 한 2시간짜리 영화일 텐데 예. 10번 끊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또 보면은 또 그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끊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전문가 자신은 전문가다라는 걸 지금 네. 내 눈에 걸렸다 10번. 예,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만 여러 번 네. 보면서 그래요. 10번밖에 안 끊긴 영화. 대단한데요. 이게 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롱테이크를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름 아끼려고? 아니지. 뭐 그럴 수도 이게 있겠죠. 연기자 입장에서는 NG만 안 나면 진짜 편합니다. 편하죠. 한 번에 가니까. 그렇죠. 한 번에 끝나니까요. 예. 연기만 잘하면은 진짜 어. 편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준비를 요하고 한 번 또 끊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류가 없이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리허설도 많이 하고.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네. 버드맨에서는 이제 배우의 이제 일상을 나열하는 아주 지루한 일상, 그러니까 뭐 무대 뒤라든지 네. 뭐 무대 위 혹은
뭐 휴식할 때 네. 배우들끼리 얘기를 할 때 밥 먹을 때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아주 그 일상의 모습을 나열하면서 지루하면서 굉장히 그냥 혼란스러운 배우의 심리를 네.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반영한 하나의 촬영 기법인데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열정과 끼는 남아 있는데 이 배우는 자신이 끝났다. 자신의 이런 인생이 끝났다라고 아주 이제 재만 남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네.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경우 저는 뭐 저도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 되니까 취재하려면은 저도 이런 고충이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현장 취재도 있고 하니까 기획과 현장을 버무려 가면서 예.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 찾고 취재거리 찾는 게 그 현장 마크 할 때면 그런 부담감이 좀 없을 때도 있는데 개그맨이나 그 연예인분들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찾고 이럴 때. 아 그렇죠. 부담감 많죠. 그래요? 갑자기 아이디어 찾고 이 부담감이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제 네. 자기 연기 인생이 어. 쭉 하다가 보니까 인기를 얻어왔는데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고 나는 뭔가 더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제 인정해주지 않아. 그래서 아, 나는 끝났구나라는 뭐 그런 또 심리가 자, 있기 이게 때문에 예. 이 생활하다 보면 연예인도 마치 상품처럼 이제 소비되고 이제 질리는 시즌이 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질렸는데 그만두고 싶으면은 괜찮지만 질렸는데 안 그만두고 싶을 때 아 나 안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렇죠. 질렸어. 네. 그래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을 때의 심리를 아주 잘 담은 것 같아요. 이 버드맨이.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기는 짐 캐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짐 캐리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란 잘하죠. 말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은 알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지한 영화를 찍어서 연기를 잘한다는 것도 아는데 아마 진지한 영화로 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아마 한 번 받았나? 네, 받았어요. 그죠, 그죠. 네,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짐 캐리는 받았습니다. 그런 걸로 차이점이 있네요. 네, 차이점이 있네요. 아무튼 네. 그 이렇게 웃음을 줬던 사람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면 자기의 진정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개그맨들을 실제 사석에서 인터뷰하거나 만나보면 네. 좀 이 사람 생각보다 진지하네라는 생각 안 하세요? 아, 저 지금 진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정수 씨 제가 보면서.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첫 영화가 갈갈 패밀리와 드라큘라였지만 진지한 영화죠. 네, 저는 헐리우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이럴 때 먼저 만약 개콘 같은 경우는 개콘 뭐 제작진이 이 코너 그만해라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은 개그맨 자신이 아이디어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런가요? 이제 원래 잘 나가는 코너들은 좀 더 하길 바래주고 안 나가는 프로그램들은 끝내자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 경우에는 네. 이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차순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들. 처음에 이제 코너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아이디어가 풍부하니까 쭉 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조금씩 고갈되면 판넬이나 사진이 등장합니다. 네. 그 어디서요? 네? 어디서 등장해요? 그 웃기려고 판넬이나 프로그램 사진을 상에서. 네. 판넬이나 사진을 든다는 얘기죠. 그걸 들고 오는군요. 이건 좀 아이디어가 소품을 아이디어 준비해서. 고갈 1단계. 예, 1단계? 이렇게 되면 1단계. 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네. 좀 더 고갈됐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뭘 먹어요. 뭘 먹고 뭘 발라요. 네. 이게 아이디어 고갈 2단계. 예, 2단계. 네네네. 여기서 이제 3단계까지 간다. 네. 그러면 이제 이소부화 같은 거 찾죠. 전래동화 같은 거. 스토리가 약간 전래도 이거 무슨 갑자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금도끼 은도끼 이거 뭐야? 뭐 이런 소재들 네.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건 이제 옷을 벗죠. 이제 4단계. 이게 마지막이군요. 예, 옷 벗는 게. 네. 옷 벗으면서 코너도 벗게 되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그 몇 가지 코너가 네. 그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요. 네, 그렇죠. 그랬구나. 네. 오. 그런 약간 제 입장에서는 네. 개그 변칙 플레이가 있다. 장윤선의 팟짱.
그렇네요. 그럼 버드맨의 그 주인공 네. 마이클 키튼이죠. 네. 마이클 키튼의 그 역에 맡았던 그런 몸부림, 네. 아이디어 고갈, 뭐 이런 입장, 소진된 그런 모습을 개그맨들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기자들도 기획할 때 아이디어 짜내면서 네. 예, 이선필 기자도 힘들죠. 이제 오늘도 힘드네요 지금. 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기사도 쓰고 취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 원고도 쓰고 정말 투잡하는 것 같이 힘들다. 정말 저희 그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힘듭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저희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많이 가입해 과감하게 가입해 주시면 저희 또 기자들이 힘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유료인가요? 네, 그 저희 10만인 클럽이라고 네. 저희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다 무료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소비를 하는데 그 기사를 쓰고 취재하는 인력들 저희 10만인 클럽에서 10만인 클럽 가입해서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 유료 회원이 되면 저희 힘들게 일하는 오마이뉴스 기자들을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네, 네. 자발적 유료화. 자발적 유료화 모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신문을 구독하듯이 네. 이제 오마이뉴스를 그 구독료를 낸다. 자발적 유료화 회원이 되겠다. 이런 게 10만인 클럽입니다. 네. 여기서 호객행위를. 영화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와 함께 네. 홍보까지 하는. 네, 아, 네. 이제 기가 막히네. 1타 3피입니다. 네. 이게 1타 3피. 멀티플렉스가 아닌가. 네. 멀티플렉스. 네, 우리 멀티플렉스 장윤선의 팟짱. 네. 네, 이정수 이선필의 대중문화 읽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버드맨에서 또 연주가 나온다면서요? 이게 또 위플래시와 또 비슷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네. 버드맨에 또 끊임없이 드럼 연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아주 신나게 막 드럼이. 쿵짝쿵짝하면서 드럼 비트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위플래시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드럼은 또 롱테이크 촬영에서 오는 지루함을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영화에 긴장감을 넣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영화에서는 가끔씩 흑인이 나타나서 버드맨에서 나타나서 네.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 버드맨의 드럼 소리는 그 멕시코 출신의 드러머인 안토니오 산체스라가 그러는 분이 친 드럼이에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또 그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인 팬 메스니 그룹에서 활동했던 드러머입니다. 혹시 네. 팬 메스니 그룹 혹시 알겠습니다. 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송골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이분이 그 세계 5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래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제 산체스가 이제 팩과 함께 세계 투어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께서 네, 네. 음악을 연주하는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플래시에서는 그 청년 배우가 마일즈 테일러인가요? 네, 마일즈 텔러. 텔러. 네, 그 친구가 직접 드럼 연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직접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뭐 픽까지 손에 튀고 네, 이러던데요. 뭐 근데 저도 드럼을 좀 쳤지만 피는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드럼을 치면은 네. 그 정도 연습하면 스틱이 먼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손보다 스틱이 먼저.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부러진 스틱이 몇 개 있긴 한데 뭐 갑자기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왜 이래 이 방송? 뭐야? 아니 왜 대중문화인데 아니, 왜 서로 자기 자랑하고 그래요? 아니 왜 자기 인생을 읽어? 대중문화를 그러니까. 네. 일단 사과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선필 기자가 네, 네. 드럼을 쳐봤더니 예, 예. 손에 봤더니 피가 손보다는 예, 튀는 거는 좀 오바다. 오버인 것 같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위플래시를 고른 이유가 자기 드럼 얘기 꺼내려고 네.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수상한데요. 냄새가 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역취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그럼, 예. 네, 마일즈 텔러가 직접 치긴 쳤나요? 그래서 마일즈 텔러가 실제로 드럼을 쳐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 때부터 뭐 교회나 그런 행사에서 많이 쳤고 네. 일단 연습을 또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촬영에 들어가기 3주 전부터 네. 주 3회 매일 4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에 나온 모든 연주를 본인이 다 했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 연출을 맡은 감독, 그러니까 다미엔 차칠레 감독이 일부러 이제 배우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쳐봐라. 네. 카메라를 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리얼한 모습을 표정 연기를 했었고 사실 이게 100%뭐 대역이 없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실제 연주는 다 본인이 맞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클로즈업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손만 보인다거나 그렇죠. 또 연주하는 네. 클로즈업 장면은 또 전문가 프로 연주가의 또 그런 도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80% 정도 이상은 본인이 한 게 맞는데 그런 클로즈업만 전문 드러머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잘 치는 거예요. 그 보면요, 네. 정말 잘 치거든요. 와, 그 배우 본인이 잘 쳤다고 한다면, 야 멋지네요. 저는 만약에 이런 캐스팅이 억만금이 들어와도 쉽지 않습니다.
전 박치라서. 악기 연주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 일단은 박치라서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드럼은 특히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캐스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거부했습니다. 지금 공식 드럼은 거부. 안 돼. 네, 안 됩니다. 드럼 안 된다. 위플래시 2 제가 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방송을 꼭 이제 헐리우드 관계자분들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듣고선 그런 생각 하겠네. 쟨 뭐야? 한번 보고 싶다. 찾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뭐야? 궁금증을 던져줘서 네. 그때 그 까마귀 역할이었다고요? 그때부터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사랑과 전쟁 찾아보고 아니 이 사람 안 되겠다. 와 연기 폭이 넓다 이렇게 연기의 생각할 수 폭이 있어요. 까마귀서부터 보석이죠. 뭐. 동물 새 네. 그리고 마마보이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자, 예, 서로의 이제 깔때기를 하나씩 들이대고 있는 대중문화 읽기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독들도 상당히 이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교적이 많은데 그 버드맨과 위플래시 감독을 또 비교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버드맨 감독은 원래 어떤 작품들을 했었죠? 그 버드맨의 연출을 맡은 감독이 이제 또 이름이 어렵습니다. 일단 네. 뭐 이냐리투 감독이라고 제가 줄일게요. 이냐리투 오늘 감독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냐리투 이냐리투 이분 감독.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 그러면 아르헨티나 스페인? 어딘가요? 맞추고 싶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시청자 퀴즈. 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퀴즈로 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다음 맞춰볼까요? 시간에. 네. 다음 시간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줄지 모르겠지만. 선물은 그럼 어떤 걸로? 이성수 씨가 선물은 제가 네. 어떻게든 뭐든 구해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좋네요. 퀴즈 프로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냐리투 감독이 네. 전작 아모레스 페로스, 네. 그다음에 21g, 바벨 요 작품 3개로 네네. 이른바 죽음의 3부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죽음과 비극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집중했던 감독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한 이야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는 네. 일종의 다중 플롯을 이제 많이 선보였는데요. 네. 근데 버드맨에서 완전히 다른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힘을 완전히 뺀 모습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창작력의 고갈을 느꼈는지 네. 굉장히 방향을 틀어서 온몸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작품과는 좀 다른 많이 다른 분위기네요. 분위기죠. 네. 네. 또 반면에 또 이 플래시 감독은 아까 언급했던 다미엔 차첼레 감독인데 네. 이 사람이 또 1985년생이에요. 저보다 어리네요. 저보다도 어리네요. 그렇죠. 많이 네. 어리죠. 네. 진짜요? 신인 감독. 그럴 리가. 네. 그렇군요. 네. 네. 신인 감독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스페인 영화 그랜드 피아노나 그 미국에서 나온 또 라스트 엑소시즘의 각본을 썼던 굉장히 또 재능이 많은 친구죠. 잘 쓰시는 분. 예. 네. 그래서 이번 작품을 또 연출하면서 이제 급부상하게 됐어요. 이 플래시 역시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면서 주목을 받게 된 거고, 이게 사실 그 2012년도에 헐리우드 블랙리스트라는 곳에 올라서 최고 시나리오 평가받았던 작품입니다. 네. 이 헐리우드 블랙리스트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아직 영화화되지 않은 상태의 시나리오 중에서 그 제작자들이 호평을 하는 작품들을 이제 올리는 리스트예요.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안 좋은 뜻 아니에요? 그러게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네. 이러면은 뭐 출연을 못 하게 됐다 이런 찍혔다. 건데.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죠 여기서는.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눈여겨 보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역시 콘텐츠가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것도 미국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그 제작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도 제작이 쉽지 올랐는데도, 않았다. 미국도 어렵네. 한국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감독이 낸 수가 영화제 출품이었죠. 그래서 일단 영화화 투자가 어려우니까 네. 이 플래시를 3개 단편으로 먼저 제작을 해서 2013년도 썬데스 영화제에 출품을 합니다. 출품을 해서 예.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면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겨우겨우 정말 이 빛을 못 볼 뻔했던 그렇죠. 이 작품이 영화가 됐는데 네. 그러면은 촬영 뭐 이런 것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됐나요? 예, 막상 투자를 받아서 촬영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네. 또 이 지점에서 되게 위대한 지점이 이 영화가 또 19일 만에 모든 촬영을 끝냈고 또 10주 그러니까 약 3개월 동안의 후반 장까지 맞춰서 이제 총 3개월 동안에 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영화가 나온 경우입니다. 야 이건 대단하죠. 한국에서 남기남 감독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설적인 그분은 공장처럼 찍어내셨거든요. 영화를. 네. 진짜 찍지 남기남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거꾸로도 남기남이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갈갈 페밀리아 드라큘라 네. 이게 남기남 감독님 찍으신 거거든요. 그러세요? 심지어 저는 촬영할 때 리허설인 줄 알고 막 했는데 넘어갔어요. 롱테이크인가요 혹시? 그냥 오케이 됐어. 아니 저 리허설 아니 괜찮아 막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와 대박이다.
진짜 아, 대박이다. 선구자셨네요. 진짜 이런- 이분은 진짜 리얼리티의 극강이다. 네. 보통 근데 영화 찍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런 장편 영화들이 뭐 네. 촬영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후반 작업까지 하면은 반년에서 뭐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미라 감독님 훌륭하신 아, 그럼요. 감독이네요. 네. 그분 아마 기네스 기록 갖고 아 계실걸요? 그런가요? 예, 저희가 그, 한번 그 다작으로요.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아니 이 드라마도 찍으려면은 오래 걸리는데 네. 이게 계속 씬별로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드라마도. 그렇죠. 네, 저도 드라마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언제요? 그러니까 어디요? 제가 직접 출연한 건 아니고. 깔때기인가요 혹시? 아니 그 제가 사실 팩트를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아침 드라마에 네. 그 제가 그 제 친구가 네. 그 한 M사의 네. 프로덕션에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출연하게 됐는데 드라마 주인공들이 TV를 보면은 거기서 막 리포팅 하잖아요. 뉴스를 전하고 그 TV 안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 TV 안에. 네, 안에. 아 그건 그 연기한 게 아니라 자료 화면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제가 아, 그걸 직접 가세요? 위해서 예, 그 자료를 위해서 찍었어요. 아 진짜 네. 그 영상 찾아서 올려주시면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물이 쏟아지는 팟짱. 네, 오늘 참 덥네요. 네. 참 이 스튜디오가 덥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플래시, 버드맨 이 두 개의 영화를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 위플래시가 또 수입되기가 또 어려웠다고 하죠? 예, 여기 또 굉장한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또 한국의 여러 영화인들을 또 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 영화를 수입한 회사가 굉장히 영세한 곳입니다. 이제 네. 예전에 뭐 엔터테인먼트 했다가 영화를 수입도 하다가 이제 안 돼서 사실 문을 닫으려고 했던 곳인데 이 이제 대표가 네. 아, 나 이제 영화 그만할래라고 마음 먹고 그냥 선대스 영화제 가서 이렇게 막 둘러보다가 이 영화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를 보고 아 다시 영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사왔다고 해요 그때. 네. 사와서 바로 구매를 했고 작년에 또 부산 영화제도 초청 받았었고 네. 이게 또 올해 또 아카데미 상도 받았었고 또 지금 흥행도 하고 있고 덕분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시 영화사를 다시 차리고 이어가고 있다는 아주 훈훈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네. 한 영화사를 살린 이 플래시. 예, 위플래시 여기서 영화네요. 또 느낄 수 있는 건 일단 저평가돼 있을 때 네. 관심 없을 때 사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지금 이정수가 그런 상태예요. 네, 저희가 찜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찜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단독으로 지금 팟캐스트 방송 네. 예, 저희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찌라시 생산 기능이 있고요. 네. 아, 참 이 영화 주연 배우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 사인 그럼- 받아드리겠어요. 사인을 네, 한번. 지금 뭐 연예인이랑 이렇게 하신다고 많이 떨리실 텐데. 안 떨려. 안 떨려. 제가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네. 네, 물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오늘 간만에 영화 얘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아,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잖아요. 네, 네. 두 번째 주. 저번 주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네. 오늘 더 재밌네요. 재밌죠. 하여튼 뭐 미남 코드가 통하는 우리 세 사람이 모였으니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우리 박 기자님 사진을 올려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모로 영화에 대한 뒷이야기, 영화 감상이 더 풍성해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